자, 이제 두 번째 연구 과제입니다. 이제 전국 판세를 짚어봤으니까 아무래도 이제 부산으로 들어와야 될 것 같습니다. 부산에서 이제 가장 큰 지방선거 하면 이제 부산시장 선거입니다. 요거는 이제 최근에 보니까 변성환 후보가 발언을 굉장히 거세게 하기 시작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 성품하고 좀 다르게. 네, 완전 아주 너무 달라가지고 대단히 놀랐습니다. 온유하고 좀 부드러운 카리스마를 가지신 분인데 네. 되게 세게 나오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건 뭐 언더독이잖아요. 일단 따라가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세게 나가는 게 맞다. 저는 그래서 초반 전략으로서는 괜찮은 전략을 구사하신다. 그런 생각은 드는데 문제는 너무 세게 나가서 네. 나중에 그게 네거티브까지 그렇게 세게 나가면 또 거꾸로 역풍을 맞을 가능성도 있으니까 되게 저는 완급 조절을 좀 잘하실 필요가 있고 저는 그렇게 세게 나가는데 내용을 좀 담을 필요가 있다고. 그래서 현역 시장 출신의 후보와 다른 부산의 그림을 보여줘야 되는 거죠. 늘 나오던 가덕신공항, 메가시티, 뭐 이런 엑스포 이런 거 가지고는 아니고 제가 볼 때 다른 뭔가 난 달라라고 하는 것들을 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그림을 저는 보여주면서 세게 나가는 게 효과적일 것 같다. 그렇게 그러니까 정확하게 선거 전략을 차 교수께서 아시고 지금 말씀을 하신 건데 제대로 짚어주셔야 예, 돼요. 예. 왜냐하면 아무래도 박 시장에 비하면은 전 권한대행이죠. 이제 예. 시장의 역할도 하셨고 또 TV에서 나와가지고 많이 했는데 사실은 그렇게 인지도가 높지 않습니다. 그 전에 그랬어요. 인지도가 높지 않은 사람은 무조건 방송이나 언론을 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센 발언이 필요하거든요. 네, 그래야만이 방송이 그걸 실어줍니다. 저도 보면서 좀 놀랐어요. 저 형님 저런 센 얘기를 하나 했는데 이제 너무 안 맞아요. 네, 또 잘 말씀하신 게 그러나 이제 정말 오 하고 소리만이 아니라 내용도 오 하는 게 있었으면은 금상첨화였겠다 이런 생각은 들었죠. 안 그래도 뭐 말씀하신 게 박형준 부산시장 한 게 뭐 있냐 뭐 이렇게 서두를 띄고 나오셨는데 말씀드린 대로 과연 내용이 있는지 한번 공약으로 한번 딱 보게 되면은 일단 변성환 후보의 1호 공약은 이도 예측 가능해요. 가덕신공항 2029년에 저는 그걸 1호 공약으로 내건 거 조금 저는 개인적인 제 평가로는 좀 실수다. 그쵸, 왜냐하면 너무, 2029년 그 조기 개항은 근데 부산 엑스포 유치가 국정과제에 어떤 순위든 들어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2029년 개항은 정부 차원에서 추진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이 정부도 그리고 박 시장 체제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이야기들을 왜 첫 번째로 꺼냈을까? 물론 이제 거기에는 172석으로 그 국회를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의 힘의 뒷받침에 의한 그걸 추진해 보겠다 이런 게 들어가 있겠지만 저는 좀 약하지 않냐. 그래서 조금 다른 이야기로 좀 가져가는 게 좋지 않았을까 그런 개인적인. 근데 저는 기대를 좀 해보는 게 네. 한편으로 사실 이게 이제 1탄으로 나온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솔직히 부산 시민의 한 사람으로 생각하면은 우리가 여기에서도 몇 번 얘기한 것처럼 똑같은 얘기를 반복을 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점에서는 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괘씸한 측면이 있어서 그렇게 신공항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과 연계해가지고 아니다 뭐 다른 방안이 있다 질질질 끌었던 데 비하면은 분명히 이 일을 해낸 거는 민주당이거든요. 더불어민주당이. 그럼 그런 거를 환기시켜주는 효과는 분명히 있다. 그리고 여전히 국회 다수당은 국민의힘이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아니냐라고 하는 거를 1탄으로 내세우는 그래서 그거를 계속 환기시키고 해나가는 그런 스타트가 아니었겠느냐 하는 뭐 좋은 해석을 한번 해보려고 했던 거죠. 저는 이제 그거를 같이 섞어서 하려면 좀 더 좀 그랜드 비전, 큰 비전을 좀 갖고 가덕 신공항 문제를 그 안에 넣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데 뭐를 하면 좋을까요? 저는 불경 메가시티라고. 그렇죠. 왜냐하면 국민의힘은 절대 불경 메가시티를 박형준 시장이 아무리 원하더라도 제대로 끌고 가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박완수 후보 같은 경우는 경남도지사로 될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은 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분 아예 대놓고 반대하시죠. 그다음에 저기 지금 어디입니까? 울산에. 울산에 지금 그 국민의힘 시장 후보로 나오신 분도 대놓고 반대하세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은 부산만 가지고는 동역이 아무리 박형준 시장이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어려운 겁니다. 그러면은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불경 메가시티 제대로 추진해서 여기에 동남 광역경제권 중심의 큰 성장 거점 마련하는 윤 정부가 바라는 그랜드 비전은 지금 현재 국민의힘에서는 기대하기 어렵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안에다가 엑스포도 집어넣고 그 안에 가덕신공항도 집어넣는
그런 방식으로 저는 좀 큰 그림을 그려서 국민의 힘을 몰아붙이는 그런 전략적으로 가면 조금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왜 미리 말씀을 안 해주셨어요? 굉장히 그러면? 뭐 누가 듣고 싶어 하시는 분이 없으니까. 안 물어봤군요. 제가 좀 보태드릴게요. 이게 이번에 내년 1월 1일부터 이제 뭐가 발족을 하느냐 하면은 그게 메가시티라기보다는 특별연합으로 되어 있죠. 불경 특별연합이라고 하는 특별 지자체가 이제 출범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조되고 또 리드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분명히 보일 필요가 있고요. 저는 굉장히 좀 좋은 느낌을 받은 게 사실 연합이라고 하는 게 EU 유럽 연합이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하나 있을 때 힘이 없던 유럽 국가들이 하나로 뭉쳐가지고 나갔을 때 굉장히 큰 효과를 발휘한 것처럼 국내 차원이긴 하지만은 부울경이 특별연합으로 해 나가면은 분명히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죠. 수도권 못지않은 힘을 가지고 국가 발전에 기여하게 되는 건데. 저는 근데 국민의힘이 부산, 울산, 경남을 다 가져가는 포지션을 치면 저는 불경 메가시티는 추진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후보들이 반대하니까. 후보들이 아예 대놓고 공약으로 반대하는 것들을 어떻게 다시 추진하겠습니까? 굉장히 저는 어렵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불경 광역특별연합 같은 경우에는 그 규약상 아예 해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어느 한쪽에서 싫다고 하면 그냥 해체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규약이 마련되고 그 속에서 연합의회가 만들어지고 하더라도 그다음에 연합 그 체의 어떤 장이 만들어지고 하더라도 저는 대단히 쉽지 않다. 그래서 부울경이 같이 함께 밸런스를 맞춰서 가는 그런 어떤 것들은 이 선거 공간에서 저는 부산 시민이 요구를 정확하게 해야 되는 사안이다라고 봅니다. 근데 사실은 변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 내용을 부산 시민에게 먼저 철저하게 학습을 시키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이게 얼마나 중요하고 필요하고 또 이게 구조적으로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안 될 구조가 있는데 이거는 무조건 돼야 되고 내가 리드하겠다라고 하는 거를 굉장히 학습을 시킬 필요하죠. 야 우리가 지금 변성환 후보에 대한 얘기만 많이 해가지고 박 시장님이 조금 그렇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좀 드리면 박 시장님의 이제 공약은 지난 선거 때 나왔던 그 공약이 이제 그 15분 생활권, 15분 또 어반 루프, 또 블록체인 규제 자유 특구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또 변함없이 계속 추진해 가겠죠. 1년이니까 뭐 아직까지는 나온 게 없으니까 그렇죠. 아니죠. 근데 어반 루프 같은 거는 이미 용역 그 비를 아마 대단히 깎였지만은 받아서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 용역 결과들이 나오면 이제 좀 더 추진하거나 하겠지만 어반 루프는 뭐 한편에서는 또 어떤 사람은 그걸 얼빵 루프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얼빵. 그 대단히 현실적이지 않다라고 보는 것 분들도 있고 저도 개인적으로는 어반 루프는 좀 과도하게 너무 많이 나간 너무 새로움만 강조한 그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걸 2029년까지 완공해가지고 부산 엑스포에 가덕 신공항으로 이동 수단으로 삼겠다. 가덕 신공항도 2029년까지 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근데 어반 루프가 그게 가능할까? 저는 굉장히 좀 이 1호 광역에 대한 고민을 좀 정말 다시 한번 해보실 필요는 있다. 그다음 15분 생활형 도시도 사실은 이게 유럽에서 되게 아주 그 전원생활 중심의 유럽적인 그런 생활 스타일에 맞는 것들을 여기다가 이식시켜 놓은 건데 부산같이 이렇게 복잡한 대도시, 교도로 밀집화된 도시에서 15분 생활 도시를 이루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변에서는 이제 그게 실체가 뭐냐 보이지 않는다 이런 이제 비판들도 있고 해서 저는 지난 재보궐선거 때 썼던 그 공약을 그대로 가져오면 아마 변성환 후보한테 상당히 저는 공격과 비판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어서 그 어떤 공약을 갖고 나오실지는 좀 솔직히 아직은 뭐 이건 이제 공식적으로 드러나는 건 아니니까 모르겠지만 저는 좀 1호 공약 특히 설정할 때는 대단히 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 시장 입장에서 뭘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저는 조금 이제 보듬는 역할을 하면은 세 가지인데요. 하나는 그 부산이라고 하는 도시가 바다를 해안을 끼고 있고 중간에 산들이 있어가지고 그렇죠. 이게 이렇게 평평하게 있는 그런 정방형 도시에 비하면은 실제로 교통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복잡하고 이제 그래서 아마 그 전에 나온 걸 보면은 주로 지하를 뚫어가지고 지하로 이동하는 걸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도 추진 중에 있는 게 사상에서 해운대까지 지하로 가는 그런 거.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이루어낼 거냐라고 하는 거는 이제 기술적으로 놓아두고 생각한다면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는 분명하고요. 두 번째 박 시장이 강조했던 것은 젊은이들이 떠나지 않는 부산을 만들겠다. 그래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게 뭐 해운계 산학협력을 해가지고 한다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비판이 있긴 하죠. 산학협력만 가지고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말했던 게 어떤 이 사립대학의 그런 것들도 생각해서 좀 융합된 거를 갖다가 새로운 지역에다가 국제화된 그런 대학을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 우리가 여기서 했었고요. 그렇죠. 네, 뭐 그다음에 저기 명지나 세 이런 곳에. 번째는 서울에 비하면은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서울을 포함해가지고 알아주는 도시는 문화가 중심을 잡고 있습니다. 아. 근데 부산의 문화가 뭐냐라고 하는 그런 건데 그래서 그 시장께서도 문화도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야기한 그 문화도시를 뭘로 어떻게 이룰 거냐에 대해서는 아직 별로 이렇게 보이는 게 없어서 아마 그런 부분을 가지고서 좀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죠. 저는 좀 뭔가 딱 캐치프레이즈 이런 게 있어야 됩니다. 제가 좀 이제 어떤 방송을 통해서 우연히 이광재 후보가 강원도에 대해서 내놓는 비전을 봤는데 깔끔하더라고요. 그게 그래요? 뭐냐면 바다가 있는 스위스였어요. 바다가 있는 스위스는 스위스인데 바다가 없죠. 없거든요. 예. 근데 바다가 있는 스위스를 강원도로 만들겠다라고 하는데 그 발상의 핵심이 뭐냐면 강원도가 불이 엄청나게 많이 산불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산불 탄 지역이 거의 서울의 뭐 몇 배 되는 그런 서울만큼 서울보다 큰 그런 지역이 됩니다. 그걸 모두 스위스풍의 그런 형태로 경관을 다 만들어서 재가공해내고 그걸 통해서 바다가 있는 스위스를 만들겠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정말 참신한 아이디어다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근데 저는 부산 시장들도 조금 그런 종류의 조금은 혁신적이고 정말 현실성 있어 보이는 그런 공약들을 조금 보여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봐요. 부산의 미래 모습에 대한 어떤 어떤 개념을 잡고 예. 공약을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다. 근데 또 한 가지는 이제 북한 지금 재개발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얼마 네. 전에 용역 결과로 그 조감도가 나왔는데 굉장히 좋아 보이더라고요. 아마 박 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도 선거에 활용하지 싶긴 합니다. 한번 관심 있으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